괜찮습니까? 네. 오신 보람이 있습니까? 네. 그냥 재미, 그냥 유머보다는 이런 진실한, 진솔한 삶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상희 대표님 보면서 어린 시절의 꿈, 그 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저희 집 부모님 이혼하기 전에 어느 날 예전에는 버스가 앞에 문이 없었고요. 가운데 문만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 아저씨 옆에 이만한 엔진통이 있었는데 그 옆에 앉아서 그 기사 아저씨를 이렇게 보면서 야, 나의 꿈은 운전수다. 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진짜 운전기사를 해야 되겠다. 그게 내 솔직한 진짜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변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것도 꿈이었다가 저것도 꿈이었다가. 그게 요즘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또는 비슷한 환경, 뭔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살아가고 그냥 먹고 살고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오늘 이 순간도 혹시라도 제 얘기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그 작은 느낀 거 하나씩 그것이 씨가 돼서 여러분들 인생에 변화가 생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 게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꿈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운전수의 꿈이 이렇게 변화하셨는데 가장 힘들고 죽고 싶도록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굉장히 몇 번이나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어버릴까? 내가 내 주머니에 2,000원, 3,000원 있을 때 나이 먹어서 머리 다 병 입고 있는데 이거 뭐하러 살지? 그리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대학교라도 나와서 어디 직장 생활에 들어가서 뭔가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 자신도 안 되고 중학교 2학년밖에 못 나와서 내가 뭘로 살아갈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그때뿐만 아니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정말이지 솔직한 마음으로 용기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만큼 덜 죽고 싶었겠죠.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렇게 힘들었을 적에, 왜냐면 그렇게 많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 친구들이 워낙 많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분야에서도 1등을 달리고 있고. 예. 그런데 그때 혹시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무언가 이렇게 내가 아까도 오늘 그 강연한 거 중에 간절함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춤이 도움이 됐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도 나도 모르는 내면에 그게 이제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죽지 못해서 살지만 이왕 사는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생각. 그게 춤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렇게 생각이 든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춤은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오늘도 맨 처음에 춤을 췄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요 춤추는 게 저는 더 잘하는 것 같고 노래 부르는 게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춤을 추고. 그래서 제가 한참 춤 연습에 미치면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다 저한테 그래요. 정말 좋아서 추는 것 같다고. 그런 모습이 보였나 봐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춤을 출 때쯤이면 머릿속에서는 온통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냥 춤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춤이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죽으려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있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인 생각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신 게 이분의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고요.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라이라마 행복론을 보면서 느낀 게 어떤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이 현재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디에요? 제가 감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저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행복하고 제가 지나온 몇십 년 전에 제 과거 모습을 상상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제 변화가 생겼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또 다른 집에서는 우리 애기들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오셔서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이런 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 즉 어떤 성공 비결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그 원동력이 뭔지 궁금해요. 간절함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저는 행복해지고 싶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행복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물론 이 환경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죠. 회사를 할 때는 회사로서 있지만 또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을 보면서도 지금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결핵 걸리고 몸이 안 좋고 이런 것 때문에 몸 상태가 100%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그런 원동력을 가지려 하는 거는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자식들 그리고 내 회사가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 원동력이 돼서 끊임없이 잊지 않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간절함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정혜진 회장님의 끝까지 가는 힘인 것 같습니다. 즉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성공이 크게 어떤 의미를 두는 게 결국 어려운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을 그 환경에 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한 것이 저는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성공이지 돈을 얼마를 누가 더 벌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통점은 정혜진 회장님은 끝까지 가라. 근데 그것의 원동력은 우리 이상윤 대표님 말씀하시는 간절함인 것 같아요. 즉 얼마나 저러한 마음가짐이 있느냐 우리의 지금의 젊은이들이 간절함이 있느냐 끝까지 가느냐 근데 그걸 못하면 다 목표 지점까지 못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말씀하셔서 지금 자녀가 4명인데 굳이 자녀를 많이 낳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부모가 되고 나도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 스쳤는데 생겼어요. 그냥 뭐 이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시나. 다들 침묵하시네요. 다들. 어렸을 때 되게 가족을 못 느끼다 보니까 가족을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약간 저하고 비슷한 환경이에요. 나이는 되게 저보다 많이 어려요. 많이 어린데 어린 거와 상관없이 환경 자체가 비슷해서 집사람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기들 많이 낳자. 낳을 수 있을 만큼 낳자. 그리고 그 아기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되게 저는 꿈이 그래요. 되게 막 이렇게 뭔가에 그러니까 목표에 있는 꿈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맛있는 거 제가 일요일은 주말에는 아직도 밥 해주거든요.
어저께도 애기들 그 소갈비찜 해주고 도미머리 조림 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 좀 애기들이 말 안 들어도 그냥 마냥 이뻐요. 그냥 그래. 엄마 말이나 잘 들어.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내면에 그게 굉장히 갈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내가 능력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능력과 상관없이 아기들을 좀 많이 낳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무언가 이렇게 같이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 물론 되게 싸울 수도 있고 아기들한테 짜증날 수도 있고 네 명이나 되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이게 둘 날 때, 셋 날 때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거의 곱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기들 한 두 집 있는 보면 야, 뭘 이렇게 힘들어하지? 네, 그 정도로 저는 둘에 대해서는 이미 셋까지는 적응 다 됐는데 넷에서 정말 힘들다. 근데 돌아서면 보고 싶고 그 힘든 걸 잊는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족을 되게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그 가족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또한 뭐였죠? 가족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나 바람직한 남편의 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매장은 참 많으신데 아이들 4명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십니다. 부모가 되고 나신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전과 그 이후. 달라진 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른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로서. 자식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요. 잘 모르겠어요. 성격도 모르겠고 어렸을 때 헤어지니까 우리 어머니 성격이 뭐고 아버님 성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모로서 자식을 낳았는데 난 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님과 우리 집 나 어렸을 때 헤어지게 된 그 상황이었다면 나도 저랬을까라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더더욱 부모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머니하고 엉엉 울면서 무지하게 싸웠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러죠. 어머님은 자기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어떤 거든 이유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부모의 몫이고 어른의 몫이지 나는 어른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기들한테 어른으로서 어른이 어른답지 않은 어른들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른다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었죠?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의 사회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이 참 많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의 질문이 조금 민감해서 제가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을 용서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하고 말고 하겠어요. 자식인데요.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용서 아닌 용서. 그래도 절 태어나게 해주고 내가 이 자리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저를 태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가 어떻게 부모님을 감히 용서한다 만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쉬운 거죠. 예.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제 마음에 든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용서를 하니 많이 용서 아닌 용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뭐였죠? 이게 머리가 나빠서 이래요. 이게 맨날 얘기에 빠지다. 답변을 다 잘하고 계세요. 지금 예. 다 잘하고 계시고 뭐 저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런 것들이 저도 뭐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고백을 하고 어찌 보면은 치부잖아요. 어른들의 치부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름으로써 오히려 상처받은 아이들이 저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저래도 맞아요. 성공할 수 있구나.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건 숨길 게 아니다 이제는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윤 대표님이 앞으로의 목표
새로운 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래적인 부분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았던 게 홍콩에 7호점 오픈할 때 세레머니를 갔어요. 안 되는 영어 좀 적어달라 그러더니 영어를 좀 해야 된다. 이거 멘트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면서 영어를 하면서 와, 야 이거 뭐야?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대박? 그냥 그 홍콩에 저희 파트너가요 핸더슨 그룹이라는 데인데 삼성보다 돈이 더 많아요. 중국에서 세계 7인가 그래요. 중국에서 홍콩 전체 중국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죠. 거기 회장님이 계속 제가 영어를 못해도 저를 되게 좋아해요. 저보다 나이가 4살인가 어려요. 2대째인데 예, 리카챙 그쪽하고 연관된 분인데 그러면서 느낀 거가 야 이게 내 욕심일지 모르지만 더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게 저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뭔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유럽을 얼마 전에 엑스포 때문에 밀라노를 갔다 오면서 아니 밀라노 가서 이렇게 엑스포 때문에 밀라노에서 이렇게 며칠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음식을 먹을 때요. 일본을 가거나 어디 외국을 나가면 하루에 7끼를 먹어요. 저는 먹는 거에 돈을 진짜 안 아껴요. 먹고 싶어서도 있지만 먹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리고 비싼 거, 싼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먹어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계속 먹어요, 저는. 그래서 같이 간 직원들은 약간 저 이제 다음에 같이 안 갈래요. 그럴 정도로 저는 많이 먹는데 가서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음식점이 없어요. 맨 일본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일본 음식점 잘 되는 데 가서 예약을 호텔에서 알아봐 달라 해서 예약을 해서 딱 갔는데 뭘 느꼈냐면 너무 화가 나는 게 진짜 우리나라의 외식 문화에 대한 변화가 이젠 절실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음식 장사 안 되는 할 일 없으면 음식 장사나 하지 이런 옛말이 아니라 뭐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음식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노력을 했던 거고 그들에게 맞춰서 많이 했는 걸 보면서 정말 적이지만 전 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면에 왠지 모르게 저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나가야 된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 음식점이 있어서 한 군데를 갔어요. 이름을 가야인가? 근데 그 가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가야가 아닌데 전 먹으면서 정말 화가 너무 났어요. 불친절하고 배려도 없고 그 유일하게 하나 남은 한국 음식점에 가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나라 너무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의 목표가 생긴 것은 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굳이 한국 음식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뭔가 그들에게 우리 한국을 내면적으로 알릴 수 있게끔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외국 사람들이 저희 스쿨푸드 음식을 먹으면서 물론 이제 떡볶이라는 자극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음식이 마리, 김밥류 이런 거라 그렇게 자극적인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음식 그러면 느꼈던 게 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느낀 건 비빔밥, 그리고 불고기, 맨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 스쿨푸드는 거의 다 퓨전 형태거든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드시면, 이게 한국 음식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낀 건, 이제는 세상이 퓨전이죠. 글로벌이잖아요. 전통을 고수하고 저는 이거는 오히려 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전통을 고수해서 그걸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침투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제가 생긴 목표고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글로벌로 성장시키겠다는 게 목표라고 했죠. 진정한 어떤 융복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딱 하면 김치, 불고기, 끼케야 잡채 여기까지인데 즉 이제는 새로운 것 그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변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어찌 보면 그 맨 앞단에 서셔서 지금
선각자의 길이지 어찌 보면 한국의 분식을 가지고 예전에 생각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꼬마 때 뭐 떡볶이만 뭐 오뎅을 먹었지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알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이분은 과감히 쳐내고 앞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 그리고 또한 청장년님들을 위한 용기 100배를 위한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내년에 더 힘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경기가. 저희 회사도 사실 글로벌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국내에서 막 피 튀기게 싸우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장이 되고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무언가를 할 때, 젊은 친구들이 뭔가 꿈을 가질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하고 싶은 거하고 해야 되는 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주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해야 되는 일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성공했다면 좋겠죠.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너 더 열심히 해봐. 더 노력해봐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저도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뭔가 자기가 뭔가 이루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까도 저는 간절함이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하지만 그냥 어설프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핵 걸린 이유가 뭐였냐면 춤을 11시간, 12시간씩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만큼의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난 되겠어? 아니 말지 뭐. 이렇게 하면 뭐해? 어차피 안 될 건데. 예, 저도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성공이라는 것은 다 자기 개인 기준이라는 거죠. 꼭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정의주 회장님처럼 성공만이 꼭 성공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나는 요거까지, 그 성공이 완전히 큰 꿈에 대한 성공은 아닐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나 자기 자신에 대한 조그마한 거 이루는 거 역시도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만 보면요 사람이 지친대요. 예,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몰입이라는 거 봤을 때 거기서 몰입을 하기 위한 순서를 가르쳐 주는데 쉬운 거부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쉬운 거, 너무 큰 꿈은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을 먼저 잡은 다음에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반 내면서 나는 대박 날 거야 라고 시작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친 듯이 했어요. 11시간, 12시간씩. 근데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서 제가 느낀 건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래 안 됐어. 나는 뭔가 됐는데 잭스키스한테 밀리고 그때 당시에 갑자기 아이돌 그룹 애들한테 밀리니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렇다고 무슨 기획사가 빵빵해갖고 제대로 민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곡을 만들어보고 이런 경험을 했던 것들이 제가 나중에 스쿨푸드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거든 큰 목표 잡지 말고요. 작은 거서부터 그 작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하나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후회가 없는 것이 성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몰입을 하셨고 매진을 하셨고 열정을 다 바치셨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구나. 후회가 없는 것이. 박남정 선생님이 예전에 뭐 차를 몰고 더 하셨다지만 아마 지금 돈은 더 많으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 꼭 돈이 다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부사장님 그러더라고요. 대표님이 춤을 추는 사람 중에 양현석 다음으로 제일 많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일반적으로 가수분들 생각보다 돈 많이 못 벌거든요.
예. 이게 사업하고는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저도 잊고 있다가 부사장이 그 얘기를 하길래 와, 내가 이렇게까지 됐네.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어저께 이렇게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얘기를 봤냐면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 건지를 안다면 날 천재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특별한 천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미켈란젤로라는 천재 화가도 결국은 자기가 천재이기 아니라 자기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노력이구나.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매 순간. 힘들지만. 세상은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가잖아요. 힘들고. 근데 그 시간을 자기가 뭔가 최선을 다할 때, 이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천재가 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 그렇게 하면은 뭐 도전할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력하면 다 천재가 될 수 있고 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이 용기 100배가 오늘 드디어 젊은이들한테 많은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